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에 러시아는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격앙된 입장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공급도 공개적이고 적대적인 반 러시아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이는 양자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을 마련할 때 고려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접근법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러시아의 공식 반응에 대해서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넘길 수 있다. 러시아는 일단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한국 포탄이 대량으로 반입되면 전황이 바뀐다. 러시아가 이제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 러시아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작년 9월 푸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다던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어떤 에너지, 식량 지원은 물론 덤으로 얹어질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빠진 기술들이 있다. 이 부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지상 풍동 시험이라고 탄두 재진입 기술 같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복하기 위해서 북한에 북핵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쓰일 포탄을 우리가 지금 넘겨주느라고 우리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작년부터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은 전시 비축탄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개전 초기에 30일치 보관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치밖에 없다. 지금 그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거론하는데 그 장사정포 위협을 맞서는 대화력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핵심 무기가 155mm 포탄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후방 탄약고에 주로 보관되어 있는데 전방에는 불과 전쟁이 나면 2, 3일을 못 견딘다. 아주 적은 양의 양만 보관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처럼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155mm 포탄이 핵심 전력인데 우크라이나 퍼주느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소리죠. 자,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우크라이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끼어들고 나대면서 한반도가 또 다른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김종대 전 의원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CSIS 한국 석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탄약이고 그것을 한국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분노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8대가 중립수역을 비행했습니다. 자, 이 장거리 폭격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주요 전력 중에 하나고 그 작전 범위는 최대 7,000km로 핵무기도 탑재 가능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투입되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야, 너희들도 맛 좀 볼래? 라는 메시지를 러시아가 한국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실은 러시아를 향해서 윤석열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확하게 읽어야지 왜 오해를 하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날리면을 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을 내놓으면서 미국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러시아를 자극하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도청 사태와 비슷한 거죠. 윤석열은 군사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한국 탄약 지원 고마워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면서 우리만 곤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참에 한국이 참전한 게 맞아. 한국도 우리랑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나고 윤석열은 막 기분 좋아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현재 윤석열은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위감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음 주 바이든 형님 만나서 뭘 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건드렸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을 했던 로이터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해협을 둘러싼 그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런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힘센 중국 때문이다. 뭐 이 소리죠? 우린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변경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다. 여기에 이 발언을 전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지만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자, 여기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부용치회,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습니다. 너 윤석열의 오지랖을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도 버거운데 중국까지 동시에 건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3마디에 3천만 냥 빚을 졌습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의 4.19 혁명 기념사에 나왔던 그 사기꾼과 중국 대만의 양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발언에 우리나라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이러다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커뮤니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음 총선까지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은 북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던 성과들이 원위치되는 상황을 보고 여러 회한으로 가득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저선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이것이 흔들리면서 걱정과 불안이 많다. 조민 씨의 정계 진출 요구에 대해서 딸이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많은 제한이 있는데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졌다. 허망하다. 라는 발언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승민은 나라를 망쳐놓고 도대체 무슨 성취를 이루었다고 이 소린가? 뭐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자, 그 많은 성취들을 일일이 말하기에는 입이 아픕니다.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 7월 28일자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62%, 취임 이후 최저치. 자,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 62%랍니다. 게다가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그러면 취임 1년 동안 62%를 상회해서 70~80%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물고 뜯고 씹었는데도 국민 대통합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해했다. 나라가 나라답다고 생각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함께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윤석열 취임 1년이나 평가할 일이지 뭘 잘했다고 나불거립니까? 저 유승민도 정상적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승민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런 지지율은 절대 찍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 찍들이 그러겠죠. 다 쇼였어. 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힘은 입만 열면 문재인 탓하지만 국힘은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보다 잘할 수 없다. 왜? 국민을 개돼지로 하니까.